저번 시간에 제가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죠.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터를 쓰시더라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터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 모터를 잘 쓰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모터를 올바른 곳에 제가 원하는 만큼 어떤 모터를 쓰는지 선정하는 것이겠죠. 자, 가령 저희 사람이 헬스장을 다닐 때 막 3대 막 몇백 이런 게 있잖아요. 모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데이터 시트 같은 게 있는데요. 사람과는 다르게 모터의 데이터 시트는 숫자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모터의 데이터 시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에는 대부분 제어가 편할 뿐만 아니라 정밀하고 가격 또한 저렴한 스텝 모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텝 모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막 벌써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모터의 데이터 시트는 딱 5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어떤 것이냐? 설명드리자면은 모터의 스텝 방식과 앵글, 그리고 모터의 이름, 홀딩 토크, 그리고 전류량, 권성 방식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자면은 먼저 모터의 스텝 앵글. 제가 저번 시간에 스텝 모터는 전기를 한 번 주면은 한 번 줄 때 일정한 각도만큼 움직인다 했죠. 이 각도를 바로 스텝 앵글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3D 프린터에 사용하는 스텝 모터의 스텝 앵글은 대부분 1.8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풀 스텝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모터의 방식으로 이제 상여자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저도 이거 설명드리기는 싫었는데 강좌를 찍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여자, 절대로 상남자 상여자 이런 게 아닙니다. 상여자라는 것은 자, 여자,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저희가 앙페르의 법칙에 의해서 전기를 통하면은 전선이 자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자기화되는 것을 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자석이 되는 것이라서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상여자 방식, 일상여자 방식. 제가 처음에 브러쉬리스 모터를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영상에 보시면은 차례차례 순서대로 전기를 통하게 돼서 차례차례 자석이 돼서 거기에 회전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일상여자 방식입니다. 이 일상여자 방식은 모터가 과열되지 않고 각도의 정밀도가 높긴 한데 진동이 굉장히 커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여자법은 두 군데에 동시에 전기를 주는 것이죠. 이 방법은 두 군데가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류를 2배로 쓰지만 힘도 좋고 진동이 적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 2상 여자 동작 방식이라고 해서 1상 여자 방식과 2상 여자 방식을 교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앵글은 반이 되어 버려 가지고 하프 스텝이라고 하고요. 각도가 반으로 나는 만큼 좀 더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마이크로 스태핑 드라이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여자 방식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런 여자 방식으로 인해서 구동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는
모터의 이름. 자, 이 모터의 이름을 보시면은 네마 1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네마는 외국의 미국의 국제 규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뒤쪽에 있는 숫자는 인치를 나타냅니다. 즉 네마 17이란 모터는 네마 규격을 따르는 17인치 모터라는 뜻이죠. 여기서 17인치는 42.3mm를 말하는 건데, 이 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마 23, 네마 36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네마 17에서 서로 다른 힘이나 규격이 다른 것은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네마의 모터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터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크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크기가 달라지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마 23, 네마 36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만큼 좀 더 편하게 설계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이 모터의 힘. 이 모터의 힘은 여기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은 보통 홀딩 토크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모터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즉 이 모터가 얼만큼 들어올릴 수 있는지를 표현을 한 것인데요. 보시면 조금 생소한 단위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뉴턴미터라든지 온즈인이라든지. 이 규격은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구나, 이건 좀 간단하게 말하기가 힘든데, 자, 이 규격은 어떤 것이냐면은 1m 떨어진 곳에 이 뉴턴만큼의 힘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물체의 고유한 물리량을 저희는 질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력의 영향을 받은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혹은 뉴턴이라고 합니다. 이 1kg 포스는 보통 이제 1kg의 질량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받는 무게의 단위고요. 이 1kg 포스는 9.8 뉴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희가 말할 때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이나 그램을 사용해서 말할까요? 저희가 1kg, 저희 몸무게는 이제 80kg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원래 사람은 이 편한 걸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정확히 말해서는 80kg 포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편하잖아요. 저희 두분 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그쵸?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이 뉴턴미터를 저희가 보기 편한 것으로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이 뉴턴미터에 나누기 10을 해주시면,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이제 귀찮아서 그냥 대충 10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나누기 10을 해주시면 저희가 익히 아는 무게의 단위가 나타나죠. 킬로그램 포스. 이 단위가 바로 1m에 떨어진 곳에 무게만큼을 들어올 수 있는 힘의 단위입니다. 하지만 보통 기계가 1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들어 올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나누기 100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은 데이터 시트에 나온 것처럼 0.48 뉴턴미터를 환산하면은 0.48을 10으로 나눠주고 100을 곱하면은 4.8 킬로그램 포스 센티미터입니다. 즉 이 모터는 무게 4.8kg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러나 이 모터는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한계를 넘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력이 길러지잖아요. 근데 이 모터는 한계를 넘으면은 모터가 통구이가 되기 때문에 약 70%에서 80%의 정도의 용량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모터가 통구이가 될 수가 있어요. 모터만 통구이가 되면 좋은데 이게 따라 들어가가지고 메인보드 전체를 다 태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전기 제품은 70%에서 80% 정도의 여유를 잡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터의 용량은 뭘까요? 이상하게도 이 모터는 전압, 저항 모두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암페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 암페어는 나중에 모터 드라이버와 이제 연결을 할 때 쌍으로 맞춰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류량은 항상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모터 드라이버와 함께 쌍으로 사용하실 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스텝 모터는 전기를 순차적으로 줘서 회전시킨다고 했죠. 물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전기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선이
좀 많아요. 이 선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기를 줘야 해서. 그래서 이 스텝 모터는 권선 방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쓰는 스텝 모터는 일반적으로 4가닥과 6가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이 스텝 모터는 유니폴라 방식과 바이폴라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바이폴라 방식은 낮은 속도에서 힘이 좋고요, 유니폴라 방식은 높은 속도에서 힘이 좋습니다. 이 4선은 바이폴라 방식밖에 사용할 수 없고 6선식은 유니폴라와 바이폴라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선 방식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모터 드라이버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유니폴라냐 바이폴라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3D 프린터를 만들 때 대부분 4선식을 사용해서 바이폴라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편하니까요, 일단. 이 내용은 실제로 스텝 모터를 사용할 때 들어가는 모든 이제 실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진짜 모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제 스텝 모터를 다룰 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스텝 모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됩니다.